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관계기관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네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소회를 한번 질문을 드렸고, 또 잘한 점, 잘못한 점도 뭐냐고 제가 질문 드렸더니, 잘한 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고, 또 잘못한 점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얘기하셨어요. 정말 그야말로 돌아보면 한 2년여 동안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정말 멍들게 한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시기였는데, 최근에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만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영끌로 집을 사들인 그 소위 실수요자들,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가 다시 취소됐고, 이런 일종의 정책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내년 종부세도 어떻게 됐든 주택가격이 약간 꺾일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30% 증가한 종부세 세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장동 땅 문제로 국민들이 정말 억소리 나는 판이고, 거기서 주었던 퇴직 상여금,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소위 로비 자금,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 국토부 국감에서 나왔던데요. 백현동 땅 문제 좀 보셨습니까? 백현동 아파트. 이 문제도 보니까 구조가 대장동 그 개발업자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예, 부총리 모르세요? 예.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소유는 식품연구원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8차례 그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나주 혁신도시로 가야 되는데, 청사 마련에 의해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니까 이 유찰이 됐던 거예요, 8차례. 근데 그걸 용도 변경해서 결국은 팔게 되는데, 이거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가 용도 변경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화면 좀 보실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저렇게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해야 되는 그러한 도시로 딱 찍어서 식품연구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 부동산 용도 변경을 통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라, 이렇게 대통령 주재회의의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왜냐하면 8차례 유찰이 됐기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이죠.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해서 매각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50m 옹벽을 만들고 아파트를 짓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로 해서 이 업체가 성남 R&D PFV라는 업체, 그 밑에 또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이 업체들이 정모 씨 부부가 700억의 배당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랬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정말로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토지를 수용하고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매각을 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몇천억대에 이르는 토지 불로소득을 민간에게 가게 하고, 정부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미명하에 저런 땅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아파트를 짓게 하고, 아파트 짓는 과정도요, 100%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10%만 임대주택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불로소득을 가져가도록 하는데 방치하거나 때로는 앞장서거나 이랬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들이 이렇게 개발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가는구나. 내 집 한 채에 1억씩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구나.
이런 거를 지금 알게 된 거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제도 개편해보고 주택공급 계획도 발표해보지만 이런 것만으로 저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원천적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3기 신도시 일부에 토지 임대부나 지분 적립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일부만 적용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을 때 원천적인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민간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자기들이 땅 사가지고 자기들이 짓는 거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정부가 하는 LH가 하는 사업만큼은 더 이상 토지에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셔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완전 공영 개발로 하든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제 경실련도 뭐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익 가져간 이익이 뭐 몇 퍼센트다 환수한 게 10%다 이랬는데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장하던 것 중에 토지 임대부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주시고요. 국세청장님 오늘 안 나오셨구나. 국세청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몇십억만 돼도 그것이 장기화되면 득달같이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천대 이런 데들은 몇백억을 가지급금 형태로 가지고 왔는데도 세무조사가 제때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지금 숨기고 있는데 우리 부총리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특별 세무조사를 지시해 주길 바라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예, 의원님께서 대장동 사건 말고도 백현동 관련 사안도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지금 좀 봤습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저는 이 주택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 건축과 관련돼서 지금 과다한 초과이익이나 불로소득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그 같은 차단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 내지는 대응책이 뭐인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뭐 11월, 12월 달에 관련 전공과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저희가 그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